예, 반갑습니다. 3월 1일 연휴 3일 동안 잘 쉬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일단 지난 목요일까지였고 금요일부터 휴무였었죠. 금요일부터 제가 수요일날 방송을 하면서 좀 다우도 그렇고 많이 오를 것 같지 않다라고 예측을 드렸었어요. 그때가 요때였는데 차트상으로도 하락이 나왔으니까 반등 삑을 여기서 마무리된 줄 알았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찍기가 한번 어긋났다. 그래서 많이 못 오를 걸로 예측을 했었다. 간단하게 ABC를 봤었고, ABC 봤어요. 진짜로. 그리고 반등도 이렇게 ABC를 봤었고, 추가로 이제 하락이 나올 걸로 예측을 이렇게 했었어요. 이렇게 내려갈 걸로 최소한 저점은 확인하러 가지 않겠느냐 내지는 이탈하지 않겠냐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웬걸 그날 다우가 급등세가 나왔죠. 많이 오르면서 더불어 갭으로 그리고 이렇게 급등세가 나올 때도 선물 차트로 보도록 할게요. 선물 차트로 날짜별로 확인해 갖고 급등세가 나올 때도 저는 285 즉 아침에 급등이 나와도 268.5 268.5 요 라인이네요. 설마 여기를 넘기겠을까 요쯤에 헤딩하고 밀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웬걸 거기도 뚫어버렸어요. 그러더니 정확하게 상단을 헤딩을 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잠시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렇게 끝났죠. 찍기가 한 번은 틀렸네요. 매일매일 맞추긴 어렵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된다면은 하락을 이렇게 ABC로 봤던 거 하고 진짜 이렇게 ABC 봤었어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고 그런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ABC 하락을 봤었습니다. 저기서 5개 파동은 완성이 됐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그 3개의 파동으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반등을 할 때 반등 목표도 사실 여기까지가 여기다가 제가 빨간 기준선 하나 그어놨거든요. 여기까지가 반등을 다 한 걸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이 여기다 선을 하나 그어놨는데 이 선을 이탈시키지 않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걸로 봤었지만 일단 급하게 아주 강한 반등이 나오면서 전고를 헤딩을 하는 모습 그쵸? 장중에 요걸 요대로 보고 있었으면 아주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조금 남기는 합니다. 에이. 자 어쨌든 이렇게 된다면은 그 추가적으로 이제 조정이 될 것이냐 아니면 고점을 높여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냐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일단 코스피 차트로 다시 되돌아갈게요. 종지 차트로 되돌아가서 일봉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단기 파동 말고 큰 흐름도 같이 볼게요. 같이 좀 받을게요. 뭐 매일매일 흐름을 체크하는 것도 맞는 경우도 많지만 이렇게 찍기가 틀리는 경우도 간혹시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큰 흐름을 좀 보면서 확대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요 작은 흐름하고 큰 흐름하고 같이 좀 보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일단 이평선 기준으로 22평이나 62평이나 모두 고개를 들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됐어요. 전에 얘기 드렸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마디밖에 안 됐다. 한마디 눌림이 나왔다. 그리고 눌림이 짧으면 상승도 클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현재는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서 위로 뚫고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좀 더 밑으로 내려왔다 가야 될 것인지 그걸 좀 예측을 해봐야 되겠죠. 예측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은 큰 흐름상 제가 얘기 드렸던 파동이 여기서부터 지금 A 파동이 하나 끝났어요. A가 끝났는데 그렇다면 B가 여기서 끝난 걸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조금 더 내려와야 되느냐의 관점이에요. 끝난 걸로 봐야 되느냐 조금 더 내려왔다 가야 되느냐 사실상 차트상으로 분봉으로 되돌아가면요 분봉으로 되돌아가면 조금 더 내려와야 맞아요. 내려와서 이 밑에 지지선 하나 새로 그었죠. 이걸 테스트 하든지
뭐 60분 이평선을 테스트를 하든지 지지를 받고 이걸 뭐라 그러죠? 가속 조정이라 그러죠. 가속 조정으로 해서 튀어 올라갈지 아니면 크게 플랫 조정이 나올지, 이렇게 플랫 조정이 나올지, 플랫 조정 나오면서 여기 지지받으면 가속 조정이 돼요. 그리고 여기까지 내려오는 것이 원래 플랫 조정상 맞습니다. 이렇게 내려왔다 갈지 아니면 바로 뭐 짧은 지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눌림도요 얼마 안 돼요. 짧은 지지를 받고 올라갈지는 이제 지켜봐야 됩니다. 사실상 예측은 할 수 있지만 단정은 짓지 말자. 근데 제가 수요일날 거의 단정적으로 얘기를 한 오류가 좀 있었어요. 오류가, 그쵸? 어쨌든 요거는 지금 현재까지 파동이 상승 파동이 5개 파동이냐 아니면 ABC 파동이냐, 그게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올라온 것이 ABC로 현재까지 보이잖아요. ABC예요. 그쵸? 저점이 이 자리니까 이렇게 보면 되겠죠. ABC인데 이것을 여기 지지를 받았으니까 또 하나의 추가로 5개 파동이 나오느냐 아니면 ABC로 끝나느냐의 관점이 상당히 중요하다. 지금 대체적으로 미국이 시퀘스터 발동이 됐습니다. 오바마가 발동을 하고 겁을 상당히 많이 주죠. 당장 뭐 70만에서 100만의 공기업 근로자들이 무급 휴가에 들어가야 되고, 예산 삭감이 9월달까지 뭐 860조 정도, 8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90조 정도 삭감이 들어가야 되고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3월 27일까지는 또 기간이 남아 있어요. 3월 27일까지는. 요건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 차트만 지금 보고 있는 중이니까 차트상으로만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어쨌든 목요일날 급등세가 나왔죠. 그래서 이 지난 고점 2029.44를 살짝 올라섰어요. 그래서 2030.85까지 올라섰죠. 근데 요것도 사실 임펄스 웨이브라고 하는 충격 파동, 즉 5파동 구조가 아니라 아직까지는 요게 지그재그 파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그재그 파동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아래 지지선을 하나 새로 그어놨기 때문에 최소한 이 자리는 테스트를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 즉 여기서부터 내려온 파동은 ABC가 맞아요. 이렇게 ABC로 봐야 되고, 여기서 기본적으로 반등을 ABC로만 봤었던 게 요렇게 해서 제가 ABC로 봤었죠. 이거를 ABC로 볼 것이 아니라 WXY로 봐야 된다. 즉 조정을 ABC로. 이거 파동이 좀 머리 아파요. 머리 아픈데 우리는 분석가가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인 분석까지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자, 요렇게 해서 그냥 WXY로만 보자. WXY로만 보자.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이 내려온 게,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온 게 A파동이란 말이에요. A파동. A고 지금 반등 이 꼬다리가 B가 됩니다. B가 되니까 C가 한번 나와줘야 되겠죠. C가 한번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C는 최소한 이 저점을 테스트하거나 추세선을 테스트하거나 아니면은 플랫으로, 전체 플랫으로 2000 밑으로 이 저점 테스트를 한번 해줘야 맞는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이 부분에서 지지를 받느냐, 2000 위에서 지지를 받느냐 아니면 2000 아래에서 지지를 받느냐, 요렇게 한 번 더 나와야만 된다. 나와야만 돼요. 지난번 5개 파동이 강하게 올라오면서 여기까지가 정확하게 한마디라 그랬죠. 382 지지 라인이에요. 이게 지금 종지 차트를 보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한마디고, 지금 요 조정 짧은 눌림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반등이 사실상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충격 파동, 즉 임펄스 웨이브라면은 추가적인 상승을 단박에 그냥 예측을 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5개의 파동이 나타나지 않은 형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을 조금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나서 최소한 이 지지선을 지지받던지 아니면 플랫 조정이 나오든지, 여기서 지지받으면 가속 조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속 조정. 그 IP가 흔히 얘기하는 트렁케이션이라고 얘기하죠. 가속 조정으로 가는 거고, 여기까지 내려오면 플랫이 되는 거고, 또 하나 있어요. 여기가 여기보다 살짝 높아졌어요. 사실 꼬다리 같은 건 저는 신경 안 쓰거든요. 꼬다리는 신경 안 쓰는데 그냥 단순하게 플랫으로만 생각하면 될 것 같다.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추세선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올지, 플랫으로 여기까지 올지, 또는 불규칙으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지, 요 세 가지예요. 세 가지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시황하고 엮여서 분석을 좀 해줘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줘야 되겠죠.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짧게라도 밑으로 좀 더 내려왔다 가야 된다. 물론 바로 올라간다면 할 말 없어요. 메이저의 어떤 의도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목요일 날도 그렇고 이날도 꾸역꾸역 외인들이 사실상 목요일날이 아니라 이날 수요일날 지수가 밀리는데도 불구하고 외인들이 꾸준하게 선물을 매수할 때 저놈들이 왜 저렇게 매수를 하는지 의심스러웠지만 의도가 있었던 것 같죠. 여기서도 매수세가 들어왔었습니다. 사실상 미결량이라든지 외인들 매수하고 짝이 안 맞아서 선매도 물량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현재 흐름상으론 바로 이 고점을 뚫고 올라간다기보다는 조금 내려왔다 가야 되는 게 맞고요. 일봉상 이 고점을 확실하게 뚫고 안착시키지 못한다면은, 추가로 상승을 할 때 이 2041을 확실히 뚫고 안착시키지 못한다면은, 지금 여기서 내려와서 고점을 다시 한번 헤딩을 했지만 이게 조정이 완성이 됐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파동상. 자, 좀 큰 흐름을 보자.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주봉을 보도록 할게요. 주봉인데 좀 확대를 좀 하겠습니다. 예전 차트부터 우리나라 그 HTS는 1985년도부터 나옵니다. 커다랗게 지금 파동을 제가 예전부터, 요거는 그런 큰 파동 볼 때는 어떻게 보라 그랬죠? 이렇게 보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런 추세대가 형성이 돼 있다 라고 얘기를 드렸었고, 지금 상승 파동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다 얘기를 드렸었는데, 어찌됐든 그러면 확대를 하면은 다시 원위치를 돌려서, 자, 어떤 모습이 있냐면요, 여기서 여기까지의 지지선이 하나 있고 지지선이 있습니다. 자, 요거를 가는 선으로 할게요. 잘 비교하기 쉽게 가는 선으로 제가 그어둘게요. 지지선 지켜줬죠. 그 다음에 여기서 요렇게 또 저항선이 하나 생성이 돼요. 요거 어떻게 보이세요? 자, 요렇게 저항선 하나, 요렇게 지지선 하나. 어떤 모습으로 보이세요?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떻게 보이세요? 저점 높이면서 수렴의 모습으로 보이죠? 쐐기 형태로. 자, 제가 지난 수요일날 방송할 때 미국 붓장 분석을 하면서 다이애고널이 나오면서, 그거 같이 열어서 보여드릴 거예요. 다이애고널 형태가 나오면서 5개로 마감을 하고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분석을 하는 분들은 이제 급격한 하락이 나올 거다라고 분석을 한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여기는 치지 않고 이렇게 여기서부터 쳐서 한 번 더 올렸다가 내려올 걸로 저는 예측을 한다. 그 시기는 올 하반기나 내년 초부터 시작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지금 우리 차트도 똑같습니다. 즉 오버랩이 발생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오버랩이 발생이 된다는 건 뭐죠? 뭐예요? 오버랩이 발생이 된다는 거는 다이애고널이래요. 다이애고널인데, 다이애고널은 꼬다리 저항이 걸리면은 이 자리 걸리고 바로 급격한 하락이 나오는 게 맞아요. 100% 정확하게 그렇진 않지만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제가 분석해서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지금 이 다이애고널 형태가 여기서부터 시작된 게 아닌 걸로 보여진다. 똑같아요. 미국장하고 같이 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보자. 그러면 그래서 제가 늘 얘기 드렸던 2080, 2100을 언제 가느냐, 내일 가서 모레 가갖고 이 고점을 넘긴다면 가겠지만 2041을 넘긴다면은,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여기서 한 번 더 내려왔다 갈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이 그때가 2100을 제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자꾸 2100을 얘기를 하느냐? 사실상 그 큰 흐름상 보면요. 여기 고점 있죠? 여기 좌측 어깨예요. 이 자리가 2085자리입니다. 2085예요. 2085.45 45자리고 크게 봤을 때 우리 장이 추가로 상승을 하더라도 여기 걸릴 가능성과 100% 그런다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는 이렇게 쓰리봉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고, 또 하나는 확대를 했을 때 조금 전에 그렸던 그 지지선과 이렇게 지지선, 그 다음에 요렇게 저항선, 이 저항선을 그었을 때 지금 바로 얘가 뚫고서 여기까지 가느냐인데 저는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생각하고 짧게라도 늘림이 한번 나왔다가 그 다음에 가는 시기가 여기 2100이나 2080과 겹치는 자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늘상 지난번에 얘기했던 2080에서 2100까지는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 지수가 올해 우리 지수의 고점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어쨌든 다이아고널 형태로 대부분의 파동 분석가들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고점이 마지막 고점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저도 파동 분석가는 아니지만 이걸 굳이 그렇게까진 보지 말자.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지 말고, 물론 지지선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어졌지만, 지지선은 그어졌지만 조금 더 여유있게 유도리있게 생각을 좀 해보자. 너무 비관처럼 보지 말고 이렇게 보자 우리 차라리. 그래서 잠시 내려왔다가 한 번 더 헤딩을 하러 갔다가 그 다음에 큰 폭의 하락이 나올 걸로 보여진다예요. 그래서 제가 보는 올해 고점은 2080에서 2100 정도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다음 주, 그러니까 내일이 되겠죠. 다음 주 그 조정은 아마 요 부근 내에서 플랫 형태로 마감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플랫 형태로. 추가적으로 여기서 지지받고 갈 수는 있지만요. 갈 수는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지만 저는 최소한 여기까지 한 번 더 테스트를 하지 않을까 요렇게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물론 여기서 지지받아도 상관없어요. 그건 우리 개미들은요 바닥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바닥 아무도 몰라요. 바닥인지 아닌지 아무도 모르지만 바닥을 확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고점 징후를 찾는 겁니다. 고점에서 물리면 약도 없어요. 그쵸? 고점에서 물리면 정말 약 없습니다. 바닥이 아닌 곳에서 지난번에 분석할 때 여기서도 바닥이 아직 아닌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한 것도 이 저점과 이 저점이 다른 시점에서 파동이 완성됐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해서 아직까지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제가 공부가 조금 부족하겠지만 부분이 있다. 단순하게 추세 넘기는 시점에서 배팅을 했으면 그만큼 먹죠. 복잡하게 깊이 생각하면 원래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지만 고점 징후는 반드시 찾아야 돼요. 고점 징후 조금 전에 일봉 주봉에서 보여드렸듯이 다이아고널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타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도 고점 징후예요. 이건 오버랩이 발생이 되면 반드시 다이아고널이 맞기 때문에 그때는 꺾입니다. 이게 엔딩이냐 리딩이냐의 차이인데 지금은 엔딩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위로는 제가 이 조정이 마무리되면 2080, 2100까지는 즐기셔라. 더 먹을 게 있으니까 즐겨서 드셔라 했는데 요 짧은 조정파가 아직 안 끝났어요. 이 부분의 짧은 조정파가 안 끝났다. 끝났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선 좌측에 아까 일봉상 좌측의 고점이 2041을 안착시켜 놔야만 됩니다. 그러면 2040이 안착시키면 2080, 2100까지 얼마나 먹을 게 있나? 그거 얼마 없잖아. 예, 사실 그래요. 지금 여기서도 바닥이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강하게 쳐올렸는데 메이저들의 의도는 우리 개미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예측하기는 어려워요. 단지
그들의 흐름을 빨리빨리 꺾일 때, 즉 간단하게 추세 넘기는 고점 징후에 때 내가 세상 여기는 그 2030 정도 되나요? 선지를 268.5를 뚫지 못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뚫어버렸다는 게 뚫고 올라갔다는 게 예측 불허였었고, 실상 이 고점은 넘기기 어려울 거라고 봤기 때문에 여기서 하방 배팅하는 게 맞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요렇게 해서 여기서 지지를 받아주면요 수렴이 돼요. 수렴 형태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서부터 나타나요. 이 고점을 일단 제끼시고 여기 고점이 생성이 됐으니까 2029보다 살짝 높은 고점이 생성이 됐단 말이에요. 얼마죠? 30.85. 그러면은 월요일날 하방으로 시작을 해서 하방으로 밀리게 되면은 이렇게 추세가 생성이 돼요. 어떤 수렴 추세가 생성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지지받고 올라가면은 수렴 만들었다가 하방 지지받고서 B가 아까 얘기했던 지금 여기가 ABC 얘기 드렸죠. A, B, C가 완성이 되고 올라갈 것으로 예측을 하면 될 겁니다. 또 하나는 그 이후로 이제 추가적인 반등이 크게 나올 거죠. 2080에서 2100까지. 또 수렴이 완성이 안 된다면은 단순하게 처음 얘기 드렸던 플랫으로 1999근까지는 왔다 가야 된다. 저는 90이나 70까지 열어놨었어요. 이 부분까지 열어놨었습니다. 최소한. 그랬는데 지금 현재 모습으로 봤을 때는 우선은 요 라인과 요 라인으로 두 개로 나눠 놓는 게 맞을 것 같답니다. 맞을 것 같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38.2% 이 반등에 대한 이 강한 상승 파동에 대한 38.2% 눌림 지지를 받고 가지 않겠느냐. 가능성이 현재는 가장 크다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서 조정포가 마무리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 382에서 이탈을 해버리면은 그때는 뭐 50이 되든 618이 되든 여기까지 내려와야 돼요. 이 1990 라인을 이탈시키게 되면 그게 내일 하루에 당장 일어나진 않겠지만 중요하게 봐야 되는 시점이 돼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내일이 중요하고 내일 예측은 일단 밑으로 밀릴 걸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예측을 하고 있고 현재 여기서부터 올라온 게 ABC로 보고 있기 때문에 ABC예요. 여기를 이탈을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즉 요때 고점을 깨트리는지 지지받는지 2014, 2015가 되겠네요. 요 자리를 이탈을 시키나 보고 그 다음에 2010 라인이에요. 만약에 지지받고 올라가게 되면 요거를 임펄스로 인지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현재 아직까지의 모습은 임펄스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임펄스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 지지 라인과 1990 라인을 같이 열어놓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상방으로 날아가더라도요. 위로 가더라도 얘기 드리는 건 2080에서 2100까지가 제가 보는 올해의 고점이에요. 이거를 뚫고 올라간다면 역시 제 분석이 또 잘못됐다고 봐야 되겠죠. 간단하게 제가 그 수요일날 IP하고 점심시간에 잠시 채팅을 하면서 그려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어디다 저장해놨지? 저장해놓은 게 있는데 잠깐만요. 예상 오케이 찾았습니다. 선지하고 선지 차트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플랫으로 예측을 했었어요. 플랫으로 요거를 그림 요렇게 보이게 하고 플랫으로 이게 코스피 200이죠. 코스피 200 차트예요. 코스피 200 차트 좌측에 268.89 그 다음에 268.95 그쵸?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지그재그로 내려오고 수렴파가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지금 요만큼 올라왔어요. 요만큼 요렇게 실제로 나타난 거는 그래서 C는 저점을 확인하거나 저점을 깰 가능성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 조정파가 5개로 나타나느냐 3개로 나타나느냐가 중요하다. 요런 얘기를 수요일날 채팅으로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268.89 코스피 200입니다. 여기서부터 만약에 내일 내려오게 되면은 몇 개의 파동으로 내려오는지 소파동을 볼 필요가 있다. 이 지지선을 지지받고 반등을 하냐, 선지나 코스피 200이나 마찬가지지만 기준이 되는 건 코스피 200입니다. 어쨌든 여기서부터 내려오는 것이 5개 파동으로 내려오는지 아니면 단순히 지그재그로 3개의 파동으로 끝나는지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5개 파동으로 내려오면은 최소한 플랫은 확인해야 됩니다. 5개 파동이면 최소한 플랫 확인해야 되고, 추가적으로 반등 나왔다 또 한번 저점을 내려갈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 하지만 단순히 지그재그로 나올 것 같으면은 이 라인과 이 라인은 그냥 열어두는 게 편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주봉 월봉을 다시 한번 봅시다. 월봉은 제가 잘 안 열어보는 편인데 월봉이에요. 월봉상의 커다란 흐름상 지금 여기서부터 파동이 이렇게 오파가 아직 진행 중이다. 진행 중인 게 맞아요. 진행 중인 게 맞는데 크게는 이렇게 되고, 이걸 좀 더 큰 흐름으로 본다면은 85년도부터의 흐름이에요. 85년도의 흐름인데 여기까지 3파로 보느냐, 여기까지 3파로 보느냐, 아니면 3파가 아직도 진행으로 보느냐의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대형 증권사들도 여기까지 3파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삼성증권이나 대우증권 분석 차트를 보면 여기까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5파가 진행 중이다. 5파 연장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요렇게 해서 5파가 진행 중인 걸로 인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렴파예요. 수렴파인데 이 수렴파가 어떻게 나온다? 다이아고널 형태로 나오고 있다. 즉 여기서도 아직 하나가 덜 나왔다. 덜 나와서 월봉상으로 덜 나왔어요. 더 나와줘야 된다. 짧은 선으로, 가는 선으로 볼게요. 가는 선으로. 월봉상은 아직까지 하나가 덜 나왔습니다. 그쵸? 주봉이나 일봉에서는 다 나온 것 같은데 월봉을 보니까 아직 하나가 덜 나왔다. 그쵸? 그래서 한 번 더 올라갔다가 빠져야 될 것 같은 모습이고, 그 다음에 주봉 다시 한번 주봉으로 되돌아올게요. 어쨌든 이렇게 다이아고널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지만 그 다이아고널 시작을 여기서 보느냐 여기서 보느냐의 관점인데, 물론 맞아요. 이것도 틀린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여기서 헤딩을 하고 밀려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 자리가 여러분들, 자, 요때 요거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거냐면은 차트만 보고 시황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차트만 볼 줄 알면 되지, 차트가 답인데 시황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왜 시황이 중요한가를 여기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엊그제 이런 자리라든지, 내지는 지난번 이 고점을 찍었을 때 대체적으로 대세 상승으로 뚫고 금방 막 간다라고 막 그런 얘기들을 무지하게 했어요. 그쵸? 그럴 때 여기선 조정이 나와야 됩니다. 최소한 38이 한마디는 내려와야 될 겁니다. 지그재그 ABC로 나올지 뭐 5개 파동이 나올지 확인을 해보십시오 라는 얘기를 드렸었고, 또 이렇게 저점을 찍고 내지는 또 여기 저점을 찍고 반등이 나올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지 차트상으로는 갈래길에 서 있어요. 쳐 올려도 상관없고 쳐 내려도 상관없는 이런 자리일 경우가 상당히 많을 때 시황을 보시면은 글로벌 시황에서 지표라든지 이런 거에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가능성을 어느 쪽을 51로 두느냐죠. 어느 쪽 51로 두느냐. 지금 지난 목요일 금요일 우리 쉴 때, 금요일 쉬었을 때 모든 지표들이 그 유럽 쪽 지표 PMI는 영국이랑 안 좋게 나왔지만 미국 ISM 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예상치를 월등히 상회하는 ISM 제조업 지표가 예상은 52대를 예상을 했었어요. 아시죠? 그런데 실제는 54가 넘게 나왔습니다. 그거 보여드릴게요. 54를 넘게 나오면서 급등세가 나왔고 반등이 나왔죠. 게다가 또 이탈리아도 선거가 있을 때 출구조사 때는 과반수를 확보할 것처럼 나왔다가 실제로는 과반수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쵸?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지금 이탈리아 연정 거부했죠. 유럽 쪽 문제 다시 한번 주시를 해봐야 될 거다라는 얘기 드렸었습니다.
체크해서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꽤 많이 신경 써서 봐야 될 사항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지표 예상치랑 전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열려라 참깨. 자 봅시다. 여기 보시면은 지난번 나왔던 것들 날짜가 3월 1일날, 그 다음에 3월 1일이면 언제죠? 중국 제조업 부분 PMI 지수가 예상치 하회가 나왔어요. 중국. 그 다음에 HSBC도 크게 변동 없이 나왔습니다. 중국 쪽은 조금 안 좋구나. 유럽 쪽 제조업 PMI 지수는 아직도 50 미만에서 놀고 있어요. 놀고 있고, 그 다음에 요때 발표된 거 미국의 제조업 PMI 확정치가 54.3이 나왔습니다. 별로 안 좋게 나왔어요. 이것도 사실상 예상치 하회가 나왔었는데 뭐가 긍정적으로 나왔냐. ISM 제조업 지수가 예상치 52.7을 이전치보다 안 좋게 예상을 했는데 54.1로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버냉키가 연일 연설을 하고 있죠. 임기가 올해 말로 끝납니다. 양적 하나 필요하면 더 하겠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급등세가 나왔어요. 버냉키는 헬리콥터 벤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헬리콥터를 타고 달러를 뿌려댄다라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인지 못하고 있는 거 한 가지만 짚어드리자면 뭐냐면은 미국이요, 시퀘스타, 오바마가 그렇게 여유있게 차분하게 시퀘스타 협상이 코앞에 다가온 하루 전에 우리 만나서 얘기 한번 합시다라고 여유있게 얘기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은 제가 오늘 찾아놨던 건데, 열려라. 이미 미국이 2월 28일 날 800억 달러를 채권을 발행을 이미 해놨어요. 800억 달러. 참 나쁜 놈들이에요. 이거 사기예요, 사기. 솔직히 얘기해서. 2월 28일 날 800억 달러의 추가적인 부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재정적자 규모는 이미 16조를 훨씬 넘어선 16조 6천억 달러로 2월 28일로 확정됐어요. 진짜. 그래 놓고서 여유를 부린 겁니다. 빚을 늘렸다는 얘기죠. 빚을 늘렸다는 얘기인데 2월 28일 날 오바마 행정부가 이미 800억 달러를 부채를 발행시켜 놓고 지금 시퀘스트 발동하면서 9월달까지 얼마예요? 850억 달러 규모잖아요. 850억이에요? 840억이에요. 이거 한 방으로 땡쳐놓은 거예요. 한 방으로. 네, 부채 지금 최고치입니다. 16조에 16조 6,872억 달러. 이거 얘네들이 왜 버틸 수 있느냐면은 돈 찍어내는 국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찍어내는. 2월 28일 하루 만에 이렇게 대규모로 발행한 적이 없었어요. 유례가 없던 대규모의 800억 달러를 하루 만에 발행을 하고, 그리고 오바마는 뭐라 그랬습니까? 재앙이 올 것이다. IMF는 뭐라 그랬습니까? 미국 GDP 0.5%의 추가 하락이 나올 것이다. 겁을 무지하게 줘요. 맞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시퀘스트 발동되면 그런 것이 맞아요. 근데 이 충격을 야가 빠지게 뒷구녕으로 2월 28일 이미 800억 달러를 발행을 해놓고 쇼를 한 거예요. 쇼. 얘네는 3월 27일까지 날짜를 이미 벌어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기축통화 발행국이기 때문에 버틸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 같으면 진작에 아작이 났죠. 근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그렇고, 자,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것인지 제가 요번 주에 상당히 중요한 것들 많다. 뭐가 있다 그랬어요. 일단 7일날 요거 이제 칠판화 시켜놓고 얘기를 합시다. 칠판화 시켜놓고 7일날 ECB하고 ECB 왜 유럽중앙은행, 그 다음에 BOE 영국 영란은행, 그 다음에 BOJ 일본 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가 있습니다. 7일날. 이때 중요한 글로벌 세 군데 국가 EU와 ECB하고 그 다음에 영국하고 일본의 통화정책회의에서 추가적인 양적 완화가 있을지, 일본은 대규모의 무제한의 양적 완화를 하겠다고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 또 4일날은 유로존 17개국가 재무장관 회담이 있고, 5일날은
EU의 재무장관 회담이 있습니다. 이때 논의할 거는 이탈리아 문제, 그 다음에 유로존의 경기를 어떻게 회복해 나갈 것이냐는 문제. 그죠? 7일날은 세 나라 국가, 일본 22와 일본과 영국의 통화정책 회의가 있는데 아마도 추가적인 양적 완화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커요. 게다가 일본은 중앙은행 총재가 요번 달 3월 달에 사임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기 때문에 요때는 아마 일본은 안 할 겁니다. 자기 마지막이기 때문에 밀어서 할 거예요. 밀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요 중요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ADP 고용 지표가 또 요번 주에 나옵니다. 그것도 확인을 또 해야 되고, 또 하나는 4일날부터 이제 중요한 게 있고, 중국의 전인대, 중국 잊어버리면 안 돼요. 중국 전인대가 이제 시작이 되죠. 언제입니까? 3월 5일부터 언제까지? 17일까지 시작이 돼요. 시진핑 시대가 오는데, 중국은요, 새로운 어떤 발전, 개혁, 변화보다는 안정을 도모할 것이다. 안정. 그래서 재정 긴축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리고 중국은 미국이 돈을 찍어내든 일본이 돈을 찍어내든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 즉 통화 전쟁에 대한 대비를 이미 해놓았다라는 언급이 어젠가 오늘인가 뉴스에 나왔습니다. 네, 인사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녹화 중이니까. 어쨌든 게다가 7일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 군데 통화 정책에 있고, 8일날 미국의 2월달 실업률이 발표된다. 2월달 실업률 예상치 7.9예요. 이거 지난달에 예상치보다 조금 하회인데 7.9보다 물론 전월치도 7.9, 예상치도 7.9예요. 게다가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도 변동치가 나올 거고, 즉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된다. 중요한 지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엮어서 지표 분석을 하셔야 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지를 하셔야 되고, 미국장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느냐. 자, 미국장을 열어보도록 할게요. 해외. 자, 다우지수고, 다우지수예요. 막판에 장 끝날 때쯤 이렇게 밀려서 끝났죠. 발표되고 한참 있다가 그렇게 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일봉이든 분봉이든 주봉이든 지금은 상황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 상단선을 깨고 내려와야 되고, 그래야 조정이 진행이 될 거다라는 얘기 했었고, 주봉이 됐든 일봉이 됐든 분봉이 됐든 다이아고널 형태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상단에 지금 이렇게 그어진 것과 그 다음에 이 밑에서 올라오는 선이 하나 있어요. 여기서부터 보는 견해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아니고 그냥 여기서부터 보자. 그래서 물론 이 지지선이 있습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요렇게 해서 한번 내려왔다가, 내려왔을 때 여기에 대한 눌림차례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한 번 더 짧은 눌림 나올 것 같다. 짧은 눌림 나왔다가 여기서 상단 지지 받을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13,500을 하회하지 않는 지지가 나왔다가 한 번 더 고점을 높이는 흐름, 즉 요 위에 상단선을 한 번 더 건드린다는 얘기예요. 고점을 높인다는 게 슈팅이 강하게 나온다는 게 아니라 이 헤딩을 여기를 한 번 더 한다는 얘기죠. 지금 바로는 고점이 높아지지 않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고점이 높아져요. 그리고 나서 확실하게 다이아고널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후에 깨질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자, S&P도 보도록 합시다. S&P 500 주봉 차트예요. 상단선 그어놨죠. 여기 헤딩을 했습니다. 똑같이. 그 다음에 지지선 올라오는 거 있어요.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는데 대부분이 그렇게 봅니다. 네가 용가리 통빼라고 너만 따로 보냐. 그런데 그렇게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그렇게 분석이 되는 걸.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이아고널로 좀 보자. 이렇게 한 번 더 헤딩을 할 것 같다. 그리고 나서 하락이 나올 것 같아요. 요거 분봉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게 짧은 다이아고널 형태가 여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어느 부분에서 여기서 나왔어요. 짧은 다이고널 형태가 이미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락이 나올 거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A, B, C의 파동이 한번 나왔습니다. 이게 ABC 파동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어떻게 나와야 되냐? 이제는 WXY로 복합으로 나왔죠. 역시 플랫 형태가 됐지만은 실상 단기 저항을 돌파를 못 시켰어요. 그쵸? 이 단기 저항을 돌파를 못 시켰습니다. S&P는 다우는 좀 꺾였지만 S&P는 덜 꺾였습니다. 꺾이지 않고 마감이 됐어요. 사실상 여기서 헤딩을 하고 다시 한번 내려왔다 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 된다. 어쨌든 S&P도 하락폭이 한 번 더 나와야 돼요. 예상은 사실상 지난번 얘기 드릴 때 여기 내려올 때 요만큼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그때 수요일날 방송할 때 크게 올라가진 못할 거다라고 감히 얘기를 드렸더니 웬걸 크게 확 뚫고 올라가 버렸어요. 예전 이 고점보다는 이 저항에 걸리고 이걸 돌파를 못하고 헤딩을 하고 밀려버렸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1500 부근 1500 부근은 한 번은 이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본다. 그렇게 보여져요. 아직까지는 조정이 마무리가 안 됐다. 그래서 조금 더 내려왔다 가야 될 것 같다. 내려왔다 가야 될 것 같아요. 흐름상. 그러니까 그렇게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장하고 큰 흐름상은 비슷합니다. 디커플링으로 전혀 안 맞았고 전혀 얘네는 고점 다 찍었는데 우리는 못 갔느니 어쨌느니 하지만 크게 보면은 요런 형태는 똑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쵸? 우리는 아직 요만큼 덜 갔고 우리는 요 정도 와 있고 다운은 찍었고 그 차이예요. 우리 지수하고 보게 되면은 스크립트 오리가 뜨네. 자, 우리 주봉 차트 보도록 할게요. 그쵸? 또 스크립트 오리가 뜨네. 이게 자주 뜹니다. 양해 좀 시끄러워도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요 상태요. 우리는 아직 덜 갖고 고점을 그 다음에 미국은 고점을 찍어버렸어요. 그 차이입니다. 먼저 갔다는 얘기죠. 어디까지 쳐올릴지 모르지만 쳐올리면 올린 만큼 떨어지는 충격은 커진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올리면 올린 만큼 떨어지는 충격은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측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미국의 국가 부채 규모 한번 봅시다. 어느 정도가 되는지. 실제로 아까 좀 전에 16조 8천억 달러까지 늘었다 그랬죠. 요 자료는 다른 곳 자료인데 이거 억 달러가 아니라 조예요. 얘네들이 잘못 써놨어요. 조예요. 16조 4천억 달러 작년도 12월인데 아까 2월 28일자 규모로 이미 16조 8,500억 달러까지 늘었습니다. 발행할 수 있는 최대치를 다 발행해버렸어요. 썩을 놈들이. 요번에 그러면은 시퀘스트 발동으로 줄어드는 정부 예산 볼까요? 우리한테 좀 안 좋은 거 뭐예요? 국방비 예산이 가장 많이 줄어듭니다. 이거 국방비 우리나라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 들어가는 비용 우리가 다 부담한다는 거 아시죠? 우리가 전부 다 부담해야 돼요. 그죠? 메디케어 쪽에서 111억 달러, 일반 사업부에서 SOC나 이런 쪽에서 264억 달러, 국방부에서 427억 달러. 그러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마 쫄 거예요. 어떻게 쪼느냐? 너네 F-35 사. 이거 사. 하여튼 뭐든지 우리나라를 짜댈 겁니다. 미국 쪽에서 압박을 해올 거예요. 그런 식으로 꼭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요거 9월 때까지 이만큼 자동으로 무조건 줄여 나가야 됩니다. 줄여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충격은 뭐 크진 않겠지만 이미 미국 오바마는 그렇게 여유 부렸던 이유가 2월 28일 날 부채를 발행을 해놓고선 큰소리 쳤던 거다라고 인지하시면 되고 그만큼 쉬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3월 27일까지 아무런 타결이 안 나온다면 이거 타결 안 되면 뭐가 돼요? 미국 정부의 어떤 형태가 된다고요? 만약에 타결이 안 되면 정부 폐쇄예요.
정부 폐쇄는 미국 정부가 생긴 이래 총 17번이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의 연방 정부의 폐쇄는 17번이 있었고 최고 마지막은 클린턴 정부 때 있었습니다. 일시적인 폐쇄가 나와요. 클린턴 정부 때 마지막 폐쇄가 있었어요. 근데 이 정부 폐쇄 상태 오면은 지금 피치나 무디스가 주시해서 보고 있다. 의회와 오바마 간의 그 3월 27일 이전에 아무런 협약이 타결이 안 된다면은 신용등 강등, 요번 강등은요 2011년 8월 강등보다 충격이 클 겁니다. 게다가 눈에 띄는 뉴스 뭐 있죠? 디트로이트시가 파산 비상사태 선포했습니다. 파산이 코앞에 왔다, 이런 식으로. 지금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것 같고 뭐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 무지하게 골마 있습니다. 미국 재정 상황이라든지 속으로 고름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차 있는 상태. 이거 언제 터질지 몰라요. 골마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글로벌 장, 모든 미국이 됐든 우리가 됐든 모든 장들이 파동상으로도 오파가 진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 마무리되면은 상당히 급격한 큰 하락이 있을 겁니다. 다우도 그렇고 우리 차트도 그렇고 대파동상으로도 오파가 진행 중이고 소파동상으로 오파가 진행 중인데 꾸역꾸역 쳐올리고 있어요. 꾸역꾸역. 말 그대로 참 표현이 우리나라 말 정말 마음에 들어요. 말 그대로 꾸역꾸역. 언제 어떻게 쳐내릴지 모르지만 꾸역꾸역 쳐올리고 있다. 외인들이 뭐 중국 자금이 얼마가 들어왔니, 유럽 자금이 얼마가 들어왔다 나갔느니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많이 나와요. 그동안에 1월달이나 2월달 그 매매 현황들 보면 2월달 매매 현황 잠깐 볼까요? 2월달 매매 현황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2월달에 영국계 자금이 1월달에 1,500억 정도 나갔다가 10억, 단위가 10억입니다. 참 10억이에요. 1조 5천억 정도가 나갔다가 2월달에 4,780억이 들어왔어요. 미국 자금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는 중. 그 다음에 영국계 자금 조금 들어왔습니다. 2,390억. 그 다음에 조세 피지역 아시죠? 여기 자금은 얼마 안 되는데 중국 자금이 8,800억 정도, 1조 조금 안 된다 그랬죠. 요때 들어왔는데 중국은요 재는 나라가 아니에요. 크게 뭐 의미를 두고 우리나라에 투자하겠다라고 들어온 게 아니라 짧게 보고 나가는 겁니다. 짧게. 중국 자금 들어왔다고 고무될 필요 없다라는 얘기 드렸었죠. 그래서 중국 자금 들어왔다고 크게 와 우리나라에 투자하러 들어왔나 보다 라고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중국 쪽은. 오케이,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내일은 짧은 조정이 있어야 하고 저는 바로 뭐 큰 하락이 나오거나 이런다기보다는 2080에서 2100까지 한번 갈 자리가 남았습니다. 우선은 이 지지선 지키나 보시고 아니면 크게 플랫 조정이 나오나 보셔야 돼요. 요게 관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작된 하락파동, 세부파동이 지그재그 소파동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5개의 임펄스 파동으로, 충격파동으로 끝나느냐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요정도로 녹화 마감해도 되겠죠? 요정도로 오늘 시황방송 녹화는 마감하겠습니다. 녹화 종료할게요.